이번 달 서울 재건축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가 3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가계부채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간외 거래의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됩니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8.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증권부 박준석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6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35% 오른 2068.0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68% 오른 568.24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기대감에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큰 폭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주말 드라기 ECB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하락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하며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의 경우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과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시행 기대감에 S&P 500 지수가 장중한 때 사상 처음으로 2000포인트 선을 돌파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003억 원, 408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1294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 은행, 운수창고, 섬유 등 내수주가 1, 2%의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운송장비, 유통, 종이목재 등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전기전자, 보험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하반기 신차 출시 기대감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자동차주 3인방이 동방 상승한 가운데 KB금융, 한국전력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화재 등은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중국인 관광객을 뜻하는 용어죠. 유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주십시오. 추석이 다가오면서 중국인 관광객인 유커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중추절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유커들의 주요 쇼핑 품목인 화장품과 전기밥솥을 비롯해 숙박, 여행 레저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행주, 숙박주, 레저주, 화장품 전기밥솥주 등이 중추절 유커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여행주 중에서 하나투어, 숙박주에서는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과 쿠쿠전자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하나투어는 이날 전날보다 1.41% 오른 72,000원의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쿠쿠전자도 이날 4% 이상 올랐습니다. 유커가 이슈로 떠오른 것은 올해 한국을 찾는 유커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운영하는 관광지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43만 8,518명에 달했습니다. 최대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 7월과 8월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중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중추절을 맞아 가까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두균 이트레이드 증권 연구원은 지난 2009년 연간 134만 2천 명에 불과했던 방한 중국인 규모가 지난해 432만 7천 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630만 9천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제는 방한 중국인을 새로운 내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과 관련된 종목을 새로운 투자 아이템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준석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며 이번 달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이 3천만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서브가 서울 지역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8월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3,500만 원, 5만 원으로 26개월 만에 3천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부동산 서브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데다 지난해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통과로 조합원이 2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새 경제팀이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은 것도 재건축 매매가 상승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5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부채는 1,040조 원으로 3개월 전보다 15조 1천억 원 증가했고 1년 전에 비해 60조 4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1년 새 6.2%가 늘어 지난해 명목 국민총소득 증가율인 3.7%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을 경우 대출 원리금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재기 한은금융통계팀 차장은 보통 3월에서 6월은 이사 처리해서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대출도 증가하는 시기라며 급격한 증가세를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1일부터 시간외 거래의 가격 제한폭을 확대하고 종목별 변동성 완화 장치를 도입합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거래소의 업무 규정과 시행 세칙을 개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거래되는 시간외 단일가 매매 호가 범위를 정규시장 종가 대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합니다. 매매 체결 주기도 지금의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짧아집니다. 변동성 완화 장치는 개별 종목의 일시적 주가 급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일정 비율 이상 급등락할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제동을 거는 장치입니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8.6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산 정년기 인구가 줄고 결혼 시기가 점차 늦어진 영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1.84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13년 출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3만 6,500명으로 지난해 48만 4,600명보다 9.9% 감소했습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1.187명으로 전년보다 0.11명 감소해 초저출산 기준선인 1.3명 아래로 내려갔고 OECD 3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들의 기업 합병과 관련한 경쟁 당국의 승인에 업계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노키아 간의 기업 결합 승인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자, 경제부 권대경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MS와 노키아 간의 기업 결합 심사 내용, 이 가닥이 잡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터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해 M&A를 단행했는데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기업결합심사위원회를 열고 두 회사 간 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알려지기로는 중국 상무부가 지난 4월 내린 조건부 승인보다 약간 더 강화된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중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사용을 의미하는 프렌드 원칙과 자국업체들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가 판매 금지령 또는 배제령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표준 특허와 비표준 특허는 끼워 팔기를 금지했고요. 여기에 우리 경쟁당국은 로열티 인상의 상한선을 두는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입니다. 참고로 미국과 유럽연합은 MS와 노키아가 모두 자국 회사여서 조건 없이 M&A를 승인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조치를 내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주십시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키아가 특허 괴물로서 우리 업체들에게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서로가 가진 특허권의 가격을 산정해 주고받는 식으로 협상을 해왔는데요. 노키아가 휴대폰 제조 라인을 MS에 넘겼기 때문에 오로지 특허권만 갖는 회사가 됩니다. 즉 협상에서 상대의 특허를 사용할 이유는 없고 자신의 특허만 상대에게 팔 수 있는 지위가 된 셈입니다. 이 때문에 한때 중국은 물론 우리 업계에서도 노키아가 기업 결합 승인이 나면 로열티를 현재보다 20배 이상 올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노키아가 특허 관리 전문회사, 즉 MPE로 변신해 과도한 로열티 인상과 판매 금지 등을 요구하는 무분별한 소송에 주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업계가 경쟁 당국에 기업 결합 승인 조건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MS와 노키아는 전자업계에서 특허 질이나 보유면에서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입니다. MS는 기초적인 소프트웨어 특허를 많이 갖고 있어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로부터 연간 20억 달러 규모의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키아 역시 원천 특허를 중심으로 4만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공정위의 승인 조건에 따라 현재 MS 노키아와 삼성, LG전자가 진행 중인 특허 로열티 협상 역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로열티 상한선을 두는 방식의 조건부 승인이 내려지면 국내 시장에서 두 기업의 M&A에 의해 경쟁이 제한되는 우려는 다소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로열티 상한선이 높지 않을 경우 국내 전자업체 입장에서는 MS와 노키아에 더 낮은 특허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닥은 잡았지만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부담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달 이후에 이뤄질 최종 결정을 주목해야 할 듯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의 권대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해운업계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운임 약세로 연간 영업 손실이 5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어온 해운사들의 비용 절감 노력이 올 들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운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주요 해운사들의 상반기 실적을 분석해보면 매출은 대부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한진해운은 올 상반기 지난해 같은 기간 4조 8천억 원보다 10.9% 줄어든 4조 3천억 원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은 332억 원으로 지난해 2천억 원에서 83%나 줄었습니다. 현대상선의 상반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9% 하락했지만 영업손실은 1,400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39% 개선됐습니다. 특히 한진해운의 경우 2분기 영업이익 290억 원으로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상선은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는 실패했지만 2분기 당기순이익은 700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부 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글로벌 해운사들과 동맹체제를 강화하는 등 해운사들의 비용 절감 노력이 본격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운임도 오랜만에 상승 추세입니다. 8월 초 기준 항로별 컨테이너 운임 현황에 따르면 유럽행은 20피트 컨테이너당 1,455달러로 지난달 말 1,203달러보다 21% 상승했습니다. 40피트 크기 컨테이너 단위로 계산되는 미주행은 서해안행이 2,198달러로 한 주 만에 25%나 늘었고 동해안행도 4,187달러로 같은 기간 동안 17% 증가했습니다. 컨테이너 운임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연말 특수 등 미국 소비가 집중되는 하반기에 더 오를 것으로 전망돼 3분기부터 해운사들의 흑자 전환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기가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3분기 들어서부터 계절적 성수기가 겹치면서 3분기 국내 해운업체들이 흑자 경영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4년 만에 국적 해운사들의 흑자 경영이 기대되는 가운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운사들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노선을 포기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선박을 매각했기 때문에 호황기가 찾아와 물량이 늘면 비싼 가격에 다시 선박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선박 지원 금액을 조성해 해운업계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해운사들이 힘겨운 구조조정을 거쳐 드디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회복세를 이어가 올 하반기 해운업 흑자 시대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유동성 악화로 고전하던 동부그룹이 동부발전당진 그리고 동부건설빌딩 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이 한창이라는 소식입니다. 동부하이텍과 동부특수강도 연내 매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1월 3조 원 규모의 자구 계획을 발표하고 계열사 구조조정에 들어간 동부그룹이 잇따른 자산 매각 성공으로 자금 흐름에 숨통을 텄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동부건설 동자동 빌딩 매각으로 2,900억 원, 동부익스프레스 매각으로 3,100억 원, 동부발전당진 매각으로 2,700억 원 등 총 1조 5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자구 계획에서 밝힌 3조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동부그룹은 무리한 반도체 투자와 무차별적인 계열사 인수합병 등으로 동부제철과 동부건설의 유동성 악화를 겪었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2월 동부발전당진과 동부인천스틸을 묶어 파는 패키지 딜을 추진했으나 실패하고 개별 매각으로 전략을 바꾸자 동부발전당진의 매각이 비로소 성사된 것입니다. 재계약 관계자는 패키지 딜 결렬로 동부주요 계열사의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으로 떨어지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6개월 넘게 아까운 시간만 허비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부그룹은 자구 계획에 들어있는 매각 대상 자산 가운데 남아있는 계열사 매각 작업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동부하이텍은 다음 달 본입찰이 진행될 예정으로 매각 대금은 2천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동부특수강 매각 작업도 다음 달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매각 대금은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동부인천스틸 그리고 동부메탈, 동부팜 한농 부동산 등의 매각 작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지난해 말 발표한 자구 계획안은 큰 차질 없이 실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잇따른 계열사 매각 성공으로 한숨 돌린 동부그룹이 남은 자산 매각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모바일 메신저 다들 사용하실 겁니다. 국내 업체들을 비롯해 글로벌 IT 업체들의 세계 모바일 메신저 시장 점유율 싸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한지희 기자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원조인 미국의 왓츠앱. 올해 초만 해도 누적 가입자 수가 4억 명이었지만 6개월 만에 7억 명을 넘어서며 북미, 유럽, 남미에서 인기몰이 중입니다. 가입자가 매일 100만 명씩 늘어나는 폭발적인 성장세에다 올 초에는 세계 1위 SNS 기업 페이스북이 190억 달러, 우리 돈 20조 4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왓츠앱은 페이스북을 등에 업고 아시아와 남미 지역으로 세력 확장을 꾀할 전망입니다. 반면 중국 텐센트가 개발한 위챗은 13억 인구의 중국 시장에서 확고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글자 대신 음성 메시지 전송 기능을 내세운 위챗은 중국 시장 내 6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텐센트사가 위챗의 마케팅 비용으로 작년에만 지출한 금액은 총 2,153억 원. 텐센트가 위챗에 탑재된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매년 300억 위안으로 우리나라 돈 5조 원이나 됩니다. 텐센트는 올해 초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을 목표로 구글, 링크드인과 제휴를 맺고 왓츠앱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유료인데 비해 모바일 메신저 앱은 설치만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바로 손쉽게 연락할 수 있어서 저는 쓰고 있어요. 국내 대표 모바일 메신저 기업인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기록하고 있는 카카오톡은 다음과의 합병으로 몸짓을 불린 만큼 기존 콘텐츠 강화를 통해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일본에서 국민 메신저 자리에 등극한 라인은 올해 미국과 유럽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세계 3위 메신저 자리에 오른 라인은 전 세계 누적 가입자 수 5억 명 돌파를 앞두고 세계 1위를 목표로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국가나 사용자의 특화된 로컬라이즈드 마케팅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새로운 시장에도 호감을 줄 수 있는 캐릭터를 많이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해서 진입하는 전략이 가장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굉장히 큰 시장의 경우는
라인을 PPL 한다거나 좀 다른 방향성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 중에 있고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는 메신저 기능을 넘어 금융, 게임, 쇼핑을 아우르는 종합 모바일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메신저 사용량이 늘면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시장 규모도 4년 전 1,792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3,347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재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내륙 곳곳에 든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일도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호남 등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나탄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의 비는 내일 새벽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기온은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 중심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때문에 서울 29도, 대구 28도 등 전국에 30도 가까운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 21도에서 29도, 대전 21도에서 28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호남 등 남부 내륙은 나탄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견 광주,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영동 새벽에 비가 그치겠고요. 속초, 강릉 18도에서 24도 분포로 종일 선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목요일은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의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나들이 하기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